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0년 동안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과 생산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여름철 어린아이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서 경찰이 최신 장비를 이용해 몰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와 더 활발해진 신진대사로 인해 임신부들은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돼 너무나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찬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설사나 식욕 부진을 일으키게 되고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 자궁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게 좋고 너무 더울 땐 하루 2-3번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샤워를 하는 게 임신부 여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0년 동안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과 생산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올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9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7명으로 지난 2000년대 이후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 생산 가능 인구도 지난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는 2065년에는 2,06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여름철 어린아이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 443명을 분석한 결과 9살 이하 환자가 229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또 5월부터 8월까지 305명의 환자가 발생해 여름철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견 직원들은 불안정한 고용 외에도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일부 파견업체에서는 파견 직원들의 검진을 챙기지 않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에 이어 충주의 어린이집 교사도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직장 내 감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두 곳 모두 신생아와 환자, 그리고 영유아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신생아실 잠복 결핵 감염 사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인력 운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발단은 200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채용될 때는 검사 결과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런 조치가 마련된 건데 길게는 1년간 결핵 검사 없이 근무하는 일이 생겼고 결국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수십 명의 신생아를 감염시키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직장 내 감염 문제는 고용 형태와도 관련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상당 부분 파견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는데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계약직 병원 근무 종사자나 파견직 병원 근무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감염관리 교육이나 예방 백신 접종 그리고 정기검진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병원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떠나 전파력이 강한 질환에 대한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오면서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한강변의 야외 수영장. 한쪽에선 여성 경찰관이 무언가 손에 든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양변기 안쪽과 화장실 벽까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여자 탈의실 사물함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경찰청이 올여름 새로 도입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입니다.
카메라 가까이 대면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내거나 몰래카메라에 부착된 렌즈를 인식해 빨간 불빛을 반사합니다. 서울 지역엔 여의도와 뚝섬 등 한강변 수영장 5곳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됐고 부산 해운대와 대천해수욕장 등 전국 유명 피서지 여름파출소에도 장비가 보급됐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점검 중에 발견이 되면 수사에 즉시 착수해서 범인 검거 및 증거 채취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요. 그 사후에 신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경우에는 전 경찰서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해서 점검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몰카 범죄는 2,700여 건. 경찰은 특히 여름철엔 한 달에 100건 이상씩 적발되는 등 몰카 범죄가 집중돼 있다며 일주일에 2번가량 수영장과 화장실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 계란값도 함께 뜁니다. AI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해버려서인데 AI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술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국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이 보고서엔 AI에 오염된 계란의 소독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AI 발생 지역 내 모든 농장과 집화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란을 폐기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소독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끓이거나 익히면 사멸하지만 신선란에 열을 가할 수 없을 뿐더러 산화제 등 일반 AI 소독약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식품 소독에 많이 쓰이는 자외선 소독은 계란 껍질의 보호막을 파괴해 살모넬라 등 다른 병균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포르말린 혼증을 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새로운 계란 소독 방법은 이산화염소 가스 흠중법. 쌓여있는 계란 더미에 이산화염소 가스로 30분간 휘어줄 경우 AI 바이러스가 99.9% 소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체 유해성과 친환경성 평가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여간 약 3억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수행기관인 건국대는 이 기술을 무상 제공하기로 협의했고 실용화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입 전형료.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 수험생 1명당 최대 9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모두 활용한다고 하면 전형료만 수십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이 입학 전형료로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해 1,500억 원을 넘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입학 전형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학 전형 관련 수입 지출 내역 및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학에 맡겨놓은 셈입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평균 전형료를 보면 실기 전형은 수능 전형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학교별로도 편차는 커 실기 위주로 진행되는 전형임에도 학교에 따라 최대 15만 원에서 적게는 9만 5천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입학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전형료를 정부가 손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을 지시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대학들과 협의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천차만별인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계탕, 장어구이, 전복. 복날이면 즐겨 먹는 대표 보양식입니다. 닭 사러 왔는데 가서 이제 삼계탕 해먹고 남으면은 닭죽, 백숙도 해먹고 황게 넣고 또 닭도리탕도 해먹고 식구들 보양식 오늘 이제 이거 가서 먹으면은 시원하게 날려보내겠지. 하지만 선뜻 지갑 열긴 부담스럽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가뭄 등이 잇따르면서 보양식 재료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AI 여파로 한 번 오른 닭고기 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고 삼계탕 끓일 때 넣는 각종 채소값도 가뭄 때문에 줄줄이 올랐습니다. 재료값 상승을 반영한 듯 서울 시내 삼계탕 집에선 한 그릇당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린 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삼계탕은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마트에서 사서 직접 해먹는 게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 AI로 전국에서 기르던 오리의 40% 가까이가 도살된 탓에 값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나 올랐습니다. 수산물로 눈길을 돌려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보신용 음식으로 첫 손꼽히는 민물장어와 전복의 산지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24% 비싸졌습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에 몸은 지치는데 보양식 한 끼 식사를 위해 선뜻 지갑 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원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다사 배우영 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인구의 날은 인구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날짜는 7월 11일입니다. 인구의 날은 그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구의 날은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빠 육아 참여 확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국민 모두의 힘을 합쳐 인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국회에서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원항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양평군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인구교육 전문가인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에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포장과 대통령 장관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인구의 날 기념식은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데요. 관련 영상 상영과 함께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인구의 날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 안전 실천만이 답이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자녀들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성경입니다.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나요? 출산, 생리, 자위, 성관계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시나요? 물론 성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은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혹은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행동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성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동안 일어나는 모든 부분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성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야단을 치시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시죠? 프로이드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남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적 관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릭슨도 만 3세에서 6세는 성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들은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기도 하며 성적인 호기심을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자위행동은 신체를 탐색하는 일반적인 행동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자위는 자기 신체를 탐색하는 도중 우연히 생식기에 손이 가서 조금 다른 감각적인 느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춘기의 자위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속옷이 유아에게 작은 것은 아닌가, 생식기 주변이 위생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미세한 말투, 표정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쁜 건지 혹은 좋은 건지를 판단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숨기게 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시길 희망하신다면 자녀의 성행동이 일반적인 행동 유형 중에 하나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성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일반 행동과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면 성행동이 고착되거나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유아가 성행동을 했을 때 성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했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우리의 삶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사랑,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성교육은 부모님이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성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째 아이를 낳고 지금 붓기가 많이 안 빠진 상태에서 또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를 또 출산 후에 또 붓기가 안 빠질까봐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네, 저 산모들에 있어서 산후의 부종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많이 되죠. 보통 출산 뒤의 부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선은
그 산 후에 자연스럽게 부종이 체액의 증가라든가 혈액의 증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붓는 경우는 건강하게 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후의 회복이 더디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증상으로서의 부종이 남아있고 이 부종이라는 것은 몸이 회복되지 않는 한 가지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이어트라든가 급박한 다이어트나 운동을 과다하게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기 낳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음식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여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산후의 체중 조절의 관건은 기본적인 몸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보통 모유 수유 때문에 무턱대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모유 수유에는 300에서 400kcal 정도의 열량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선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슘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콩국이나 미역국 같은 것들이 좋고,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라든가 녹황색 채소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당분이 너무 많다거나 고탄수화물 식사,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식혜라든가 그리고 인삼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 후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고민인데 아기도 너무 어리고 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산모들에게 산후지침을 드리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한 케어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음식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시간이 날 때 아이가 먹다 남은 걸 먹는다든가 운동할 시간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든가 그러는 사이에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거든요. 산후의 비만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선은 본인을 위한 영양을 우선 신경 쓰는 건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막 먹지 말고 균형 있게 그리고 제 시간에 제대로 드시는 습관과 자신 몸을 위해서 하루에 40분 정도의 시간은 주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계곡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급작스러운 소나기가 와도 물이 쉽게 불어나는 계곡인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꼭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특히 기생충과 대장균이 많은 계곡물은 아이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을 계곡물에 담가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